안녕하세요. 경감 성진시험 행정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서창규입니다. 자, 무엇보다 여러분들 올해 참 힘들었죠, 그죠? 뭐 시험도 연기되고, 막 국가가 지금 말이 아닌 상태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가장 힘든 한 해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걸맞게 또 시험 문제도 좀 약간 특이한 부분들이 출제가 돼가지고 아마 좀 더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쏟아본 노력만큼의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여러분에게 찾아왔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실시된 그 2025년 경감 성진시험 행정법 기출문제를 간단히 강평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본격적인 기출문제 해설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문제 전체에 대한 좀 총평을 간단히 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사례 문제는 그 설문이 3개가 주어졌고요. 그다음 뭐 약술 문제는 뭐 전형적으로 이제 2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총 지금 약술 문제 2개가 50점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사례가 총 50점에서 100점 만점에 약술 50점에다가 그 다음 사례 문제에서 첫 번째 설문이 있잖아요. 28점짜리. 이 2개를 합치면 총 78점이 될 텐데, 이 78점 가지고 아마 전쟁을 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사례 문제 설문 1은 그동안 여러분들 기출 문제도 몇 번 선을 보였던 거고, 뭐 모의고사, 그 다음 뭐 여러분이 보통 수험생들이라면 아마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뭐 불이탈하고는 할 수 없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 뭐 약술 문제 2개도 뭐 크게 뭐 어떤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 78점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한 수험생들은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22점 있죠. 그 사례 문제 설문 2번하고 3번 이 2개 문제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 경찰 소원가에서 뭐 전형적으로 다뤄왔던 그런 스타일의 사례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다수 수험생들이 뭐 이게 뭐예요? 뭘 써야 되는 거지? 이렇게 반문한 수험생들도 적잖게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 못 썼다고 해서 잠 못 이루는 시애틀의 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78점에서 실수 없이 무난하게 답안선 쓰는 수험생이라면 뭐 합격을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사례 문제 2번째, 3번째는 본격적으로 제가 그 해설하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게 경찰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당황할 수 있겠지만, 이제 보편적인 기본적인 행정법을 이렇게 좀 여러 보편적인 수험가에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무난할 수도 있는 거지만, 여러분 시험이 갖는 특징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선 좀 당황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개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당락이 크게 좌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약술 문제에서 뭐 청문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일 거고요. 그게 제가 또 강의 시간 때도 행정절차법이 최근에 청문 관련해서 개정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출제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그 다음 원고 적격 같은 경우는요, 이건 각종 국가고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례 논점으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거였는데, 그동안 여러분 시험에서 이 원고 적격을 본격적으로 사례 논점으로 그렇게 물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으로 사례 논점으로 많이 준비를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거 준비했으면 약술 쓰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쨌든 중요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불이탈하고 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계속 사례 문제를 풀어 나갈 때 항상 그 문제를 받으면 바로 문제를 풀지 말고요, 그림을 먼저 그리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림을 초안지에다가 이렇게 좀 그려놓고 들어가면 문제 파악이 쉬워지고, 그러다 보면 뭐가 논점인지도 쉽게 파악이 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아마 제가 계속 강의하면서도 칠판에 그림을 그려놓고 들어가는 그걸 여러분이 많이 목격을 하셨을 텐데, 이번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전체적인 총평은 그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뭐 합격자 발표 기다릴 때까지 조금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사례 문제 두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문제를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칠판을 잠시 한번 보실래요? 총 3개의 그 설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그리고 이 참조 조문이 좀 길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참조 조문을 여러분 이번 문제는 어느 때보다도 꼼꼼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특히 뭐 그 설문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분 재판 과정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혹시 판단여지 공부하셨잖아요. 그거 제가 설명할 때 아마 기억나시는 수험생들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판단여지가 법의 요건 부분 있죠. 그 요건 부분에 그 법의 의미를 해석해서 주어진 사실관계에 포섭하는 과정에서 행정청에게 운신의 폭을 주는 거. 그게 판단여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설문 2번 문제예요. 아시겠죠? 뭐 설문 3은 이건 이제 강론 문제고 뭐 여타 각종 국가고시에서야 강론에서 이런 이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다루게 되지만 여러분 시험 특징상 이 부분을 이렇게 출제할 거라고는 조금 약간 불이타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A 강력시장이 이제 설치 관리하는 안전표지가 있는데, A 강력시장이 이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그럼 기본적으로 이 안전표지 설치 관리 사무는 A 강력시의 자치사무라는 걸 참조 조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단 분석해 내셔야 되고, A 강력시의 자치사무죠. 이 자치사무를 국가의 기관인 그 A 강력시 경찰청장도 국가의 기관이잖아요. 그죠? 국가의 기관한테 위임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안전표지 관리 사무는 무슨 사무라는 걸 빨리 캐치하셔야 된다? 기관임 사무라는 걸 참조 조문을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포착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결국 딱 답이 나온 거라고요. 그러면 이 기관임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지금 국민이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피해 입은 그 경우에 우리가 행정법은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행정법은 법치를 놓고 국가하고 국민이 싸우는 것이 행정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가 한 액션, 국가가 한 행정이 법치에 반해 가지고 나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구제를 받겠다 이거고요. 국가 쪽에서는 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놓고 싸우는 거라고요. 그럼 결국 시험 문제는 2개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 따지면 시험 문제는 결국은 지금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구제 부분 하나 출제한 거고 본안을 출제한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항상 이 틀 속에서 공부를 하시라니까요. 국가가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행정을 하면 법치를 놓고 국민은 법치를 안 지켰다고 그러는 거고 국가는 지켰다고 한다고 제가 계속 강조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입장에서 이 잘못된 법에 벗어난 행정을 통해서 A의 권익이 침해당하겠다. 이걸 놓고 이제 싸우는 거라고요. 그러면 물어보는 건 크게 2개예요. 이 행정이 법치에 반하는가? 이걸 물어본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2번째 문제와 3번째 문제도 다 이게 기본적으로 본안에서 이 행정이 법을 준수했냐 안 했냐 이걸 따지려고 출제를 한 거라고. 그럼 본안에서 따지는 건 제가 주, 내, 절, 형 요 4가지 각도에서 따진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용은 뭐라고 그랬죠? 법률 우위하고 법률 유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법률 우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 우위는 법은 요건 플러스 효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따라서 요건도 충족해야 되고 효과도 충족해야 그게 적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2번째 문제는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이 요건에 포섭이 되는가. 그러니까 계속 제가 사례 강의하면서 이 틀을 계속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걸 제대로 숙지하신 친구들이라면 2번째 문제는 이 요건 포섭 문제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주내 절형 중에서 이제 보통은 내용 아니면 절차가 여러분 시험에 주를 이뤄요. 내용 내지 절차가 절차 측면에서 법치에 반했는가 안 반했는가 이걸 물어보는 게 기본인데 이번은 특이하게
주체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출제를 한 거예요. 주체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준해제령대 주체는 권한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권한. 권한이 없는 자가 하면 주체하자라고. 이거 얼마나 강조를 했었어요. 이게 뭐 별도로 이게 강론 문제고 땅 각종 국가고시에서 주로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강의할 때도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이 주체는 권한 없는 자가 했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번 문제도 보세요. 지금 참조 전문에 보면 권한이 이동되잖아요. 권한이 이동되니까 아 이거 권한의 문제다. 그럼 이건 주체하자구나. 이걸 빨리 캐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행정법 사례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이 법치에 반하는가 이게 본안의 문제라고 그랬고 그 다음 이 법치에 반한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 구제 부분 이 크게 두 개로 나뉘잖아요. 구제는 크게 행정작용 이 자체를 공격하는 여러분들 존속보장인 행정쟁송 대표적인 게 행정소송이잖아요. 그 다음 작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용으로 초래된 국민의 손해, 피해를 돈으로 보전하는 거. 그것이 손해전보잖아요. 손해전보 중에 이번에 출제된 게 뭐예요? 국가배상이 출제된 거잖아요. 손해전보는 국가배상하고 손실보상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틀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면 논점을 안 찾고 싶어도 안 찾을 수가 없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특이하다 안 하다 이걸 떠나가지고 항상 제가 기본 강의와 사례 강의를 진행하면서 강조한 게 그거라고 기본에 충실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응용돼서 출제되더라도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문제 보시면 다 이 과정에서 다 흘러나왔다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자꾸 반복해서 해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크게 행정법은 두 가지 크게 소송 요건 부분과 플러스 구제 그 다음 이제 본안에서 준해저령 즉 작용의 이법성 검토하는 문제인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이법성 검토와 관련해서 법률 우위 관련해서 요건 포수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해 재령 중에서 주체 부분 하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나왔다는 걸 기억을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 요건은 이번에 묻지 않았고요. 이제 구제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직접 행정 작용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거로 초래된 피해에 대해서 돈으로 보존하는 국가배상. 그 중에서도 국가배상은 두 개 있잖아요. 공무원의 행위로 손해가 유발된 2조. 그 다음 물건 때문에 이번은 물건이죠. 무슨 물건? 안전표지판. 이 물건 때문에 빚어진 5조, 영조물 책임. 이걸 어제부터 물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기관임 사무가 딱 넣으면 다 이거 물어볼 거 뻔해요. 국가배상법 6조 제1항. 그죠? 예. 공무원의 선임 감독자와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를 때 둘 다 배상 책임자가 되도록 해놓은 것이 국가배상법 6조 1항이잖아요? 그럼 6조 1항은 제가 뭐 때문에 만든 조문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기관임 사무를 전제하고 만든 조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관임 사무가 딱 넣으면 출제자는 반드시 배상 책임자가 누가 되는가를 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6조 1항 해석해가지고 설치 관리자가 누구고 비용 부담자가 누군지 밝혀내가지고 국가도 되고 그 다음 여기 누구? A 강력시도 되고 이걸 이제 끌어내는 게 기본 포맷이에요. 이거는 자주 연습을 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의 골격은 대충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A 강력시의 자치사무인 안전표지 관리사무를 국가의 기관인 A 강력시 경찰청장한테 국가의 기관이잖아요. 경찰청. 국가의 기관한테 위임을 줬고 그 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갑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손해전보를 묻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 몇 조? 5조를 쓰라고 아주 친절하게 문제를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물어본, 우리 첫 번째 물어본 것은 과연 갑이 이제 갑한테 쉽게 말해 딴 말로 하면 어쨌든 국가배상법 5조의 영조물 책임 자체가 일단 성립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립됐다면 누구한테 배상을 청구할 것인가.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국가배상법 5조 영조물 책임을 이제 이게 성립하는지, 이 성립 여부를 물어본 거고요. 그럼 성립됐다고 했었을 때 누구를 향해서 돈 달라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배상 책임자죠. 이게 6조 1항 부분이고, 이거는 5조를 통해 가지고 성립 요건 끄집어내서 3포선만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를 보면서 꼼꼼히 문제에 쓸만한, 문제가 될 만한, 쉽게 말해서 논점거리가 될 만한 것은 설문에 주어져 있다고요. 거기에 보시면, 일단 보시면 안전 표지판이 허술했잖아요. 이 보시면 뭐 손상, 표지가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나, 이게 뭐예요? 이게 관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관리상 하자가 있다는 걸 힌트를 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 태풍, 예산 부족, 이거 뭐 써라는 거야? 그 태풍 때문에 뭐, 그게 불가항력, 그치? 이 예산 부족, 둘 다 합치면 면책 사유가 될 수 있겠는가? 이게 핵심 논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립 요건에서 기본 폼에선 논점이 크게는 두 개예요.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는지, 그 다음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걸 쓰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게 강약 조절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강약 조절할 때 뭐 5조의 요건 4, 5개를 하나하나 따져서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세월에 답을 다 써요. 그래서 좀 있으면 제가 여러분 답 쓴 걸 보여드릴 텐데,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 5조 성립 요건의 일반론을 간단히 쓰시고요. 쉽게 포섭되는 거 포섭해라니까. 물론 점수를 더 받고 싶으면 뭐 여기서 영조물도 좀 끄집어내 가지고 영조물이 강학상 곡물이다, 이거 표지판도 거기에 들어간다, 그걸 좀 더 포섭을 좀 더 강화시켜도 됩니다만 출처해서 쓰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다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논란거리가 되는 걸 제가 별도 목표로 잡아서 끌어내라고 그랬잖아요. 끌어내서 그걸 부각시키라고. 왜? 그게 논점, 그게 점수가 많이 배점돼 있을 테니까. 이해가 되죠? 예, 그렇게 제가 답안을 구성해놨던 걸 좀 있으면 보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배상 책임자는 지금 국민 입장에서 보세요. 이 국가 쪽에 쳐들어가야 될지, 이 A 강력시에 쳐들어가야 될지 헷갈리잖아요. 그 헷갈리는 걸 막아주려고 만든 것이 뭐다? 국가배상법 6조 제1항이라고요. 설치 관리자뿐만 아니라 그다음 비용 부담자도 되도록. 그럼 여기서 설치 관리자는 당연히 이 친구지. A 강력시. 그럼 비용 부담자는 누구냐? 형식적 비용비든 실질 비용이든 다 되는 걸로 가는 것이 다수 입장이잖아요. 판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돼? 실질적 비용 부담. 이 친구는 형식적 비용 부담. 아무나 걸려들면 비용 부담자에 들어오니까. 그럼 결론. 이 친구는 영조물 설치 관리자 내지 그다음 이제 이 기본적인 주체죠. 기본적인 영조물 주체이자 관리 주체가 되는 거고, 설치 관리자가 되고, 그 다음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되고, 이래나 저래나 배상 주체가 되는 거고, 이 친구는 뭐다? 형식적 비용 부담자로서 배상 주체가 되고, 그래서 둘 다 되니까 배상 책임자는 이쪽 다 된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처리해 가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결국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 요건 부분, 요건 포섭 문제라고, 요건 포섭. 원래 재판이 그렇게 하잖아요. 사건이 터지면 사건에 적용할 법을 발견해가지고 그 법의 요건을 해석해서 사안에 포섭하는 거잖아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게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법률 우의 부분에서 이 요건에 주어진 사실관계가 요건에 합치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계속 제가 이거 그림을 계속 반복해서 그려줬던 이유도 이런 데 있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것이 놓으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물어본 게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동 키보드를 탄 행위가, 이게 사실관계잖아요. 이 사실관계에 적용할 법을 줬잖아. 뭐? 도교법 93조 제1항 제1호. 여기에 이게 포섭이 되느냐, 이거잖아요. 우리 요건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럼 이 도교법 93조 제1항 1호가 결국은 뭐냐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이게 포섭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럼 법 조문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술에 취한 상태가 뭔지, 그 다음 자동차 등이 뭔지, 운전한 것이 뭔지. 그럼 이 술에 취한 상태, 이건 법 조문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0.05 혈중 알고 0.03 이상. 이 친구는 0.05니까 이건 들어오는 거고. 자동차 등에 킥보드가 들어오느냐? 참조 조문에 보면 들어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 쓰면 되는 거라고. 운전이라는 건 도로에서 해야 돼요. 도로에서 이 차를 움직여야 운전이거든요. 그 조문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핵심 포인트는 뭐겠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 안에서 통행로, 그것도 도로냐는 거지. 그게 핵심 포인트지. 그건 제가 여러분들 강론 파트, 경찰 파트에 모의고사로도 한번 출제했잖아요. 아파트 단지에서 봉고사 끌고 가면서 이거 뭐죠? 그 학생기 들고 뛰어다니면서 할 때 경찰권 발동할 수 있는가 관련해가지고 이게 과연 이게 도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걸 제가 모의고사로 한번 출제를 했었잖아요. 그걸 여기에 쓰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경찰 공공의 원칙 이런 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포습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 조문 요건에 주어진 사실관계가 포습이 되는가? 이걸 물어본 거라고. 그러니까 포섭되느냐, 이게 딱 책에 자르면 목차가 나오잖아요. 술에 취한 상태가 뭐고, 자동차 등이 뭐고, 운전행위가 뭔지. 이걸 하나하나 잘라서 목차로 만들어가지고, 주어진 참조 주문 끌고 와가지고, 된다. 그래서 결론?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하는 거라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걸 물어본 게 두 번째 문제인데, 근데 한번 써보면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게 원래 법의 기초예요, 기초. 기초인데 여러분이 이런 걸 아예 신경을 안 쓰실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건 기본 강의 시간 때 계속 이게 요건, 효과, 이게 법률 우위고, 그래서 법률 우위는 요건에 포섭되는지, 그걸 살피고, 포섭되더라도 효과에 벗어나는지,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법률 우위에 반해서, 법치에 반해서 위법이 된다. 이걸 계속 강조를 했던 거라고요. 그 연습을 한번 시켜본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그걸 묻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물어봤으니까 준해 재령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도 제가 약간 좀, 제가 답안을 어떻게 구성을 할까 약간 고민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지금 적법하냐 물었잖아요. 그럼 적법하다 물으면 준해 재령을 따지는데, 배점이 7점밖에 없어. 그럼 이게 출제자는 딱 보면 제가 이제 수험생이라면 시험장에 가면 이건 당연히 그냥 주체하자만 쓸 거예요. 왜? 7점밖에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참조 조문에 보면 권한이 넘어간 마당에 권한을 던져준 놈이 자기 이름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주체에 관한 하자라는 걸 쓰라고 출제한 겁니다만, 원래 기본적으로 적법이냐는 주체, 내용, 절차, 형식, 내용에 관한 문제도 썼다고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왜? 힌트를 약간 더 준 것도 있어요. 이게 이 친구가 음주운전에 전력도 없는데 지금 그것도 무슨 차를 운전한 것도 아니고 킥보드 운전했다고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한 거잖아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비례 원칙 반해서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라고 언급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배점과 출제자의 의지를 고려해 봤을 때 이건 주체 하자만 쓰더라도 시간도 없고 배점도 7점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맞춰서 답안을 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좋아요. 그래서 이건요, 결국 참조 조문에 보면 기본적으로 그 운전면허 취소 정지하는 것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시행령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관할 경찰서장의 권한을 넘기라고 되어 있다. 넘겨준다고. 권한이 넘어가면 이 부분부터는 어찌 보면 여러분 시험에서는 좀 범위를 약간 벗어났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권한 위임 부분은 강론 부분이고, 이건 각종 국가고시에서는 그 권한의 위임을 중요하게 다뤄요. 근데 여러분 시험의 특징상 강론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경찰행정법 그 부분 갖고 주를 논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권한의 위임, 권한의 내부 위임, 그 다음 이제 대리, 이런 것이 이제 각종 고시에서는 꼼꼼히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은 약간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권한이 위임될 때는 권한이 위임을 준 위임청과 위임을 받은 수임청이 있는데, 권한이 위임은 권한의 이전을 초래하기 때문에 수임청으로 권한이 넘어가 버려요. 그럼 위임청은 권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권한이 없는 위임청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거니까, 제가 주내 재령 중에서 권한은 주체의 하자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한 꼬라지가 되니까 결국 주체의 하자다. 그래서 이건 위임의 법리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쓸 수 있는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7점 이거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가사 그 논점을 제대로 파악 못 해가지고 소설을 쓰셨다 하더라도 어차피 딴 친구들도 소설 쓸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 소설이 더 맛있게 보이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이 이걸 잘못 썼다 해서 결로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뭐 권한이 넘어가는 것은 위임이고요. 권한이 넘어가지 않는 건 대리와 내부 위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아마 여러분에서는 잘 다루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위임이 지금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관할 경찰서장의 권한이 되어버렸죠. 근데 지금 누가 한 거죠? 위임을 준 A 강력시 경찰청장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권한 없는 자가 한 꼬라지가 되니까 주체의 하자다.
주체하자는 당연히 뭐 위법하고 우리 판례하면 특히 주체하자는 무슨 사유로 많이 보죠? 무효 사유로 많이 보죠. 뭐 그런 것까지 언급하면 금상첨화겠지만 거기 가기 전에 지금 문제거리가 생겼으니까요. 이해가 되죠? 예, 그렇게 흘러간 문제 체계가. 그럼 대충 감은 오죠? 그럼 목차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이거 보면서 목차를 어떻게 잡을지 답이 다 나왔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논점 정리에서 첫 번째 논점 정리에서는 국배법 5조 영주물 책임 성립 요건이 논점이다. 그 중에서 자세히 더 쓰고 싶으면 요건 중에서는 특히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느냐 그거. 그 다음에 이제 태풍 예산 부족 이 힌트를 주고 있으니까 면책 사유가 있는지 그게 핵심 논점이라고 이렇게 밝히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물어봤잖아요. 그럼 배상 책임이 성립됐을 때 누가 배상해야 되는가? 이것까지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설문해 보니까 이 안전표지관리사무는 자치사무가 국가기관한테 넘어간 거니까 이거 기관님 사무구나. 그걸 이제 알았다면 이건 6조 1항을 쓰는 것이라는 거 그걸 논점 정리에 체크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목차에서 국배법 5조 영주물 책임 성립 요건 이게 하나 목차. 그 다음 이제 배상 책임자가 누가 되는지 목차 하나. 그래가지고 결론 맺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잠시 언급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 예시 답안을 가지고 같이 간단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죠. 두 번째 문제 논점 정리는 결국은 여기에서는 이 지금 법 조문에 포섭되는가? 그걸 이제 물어본 거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는 이 도로 이 아파트 단지 내의 그 통행로가 과연 이 도로가 됐어. 거기에서 킥보드 찬 것이 도로에서 운전한 행위가 돼가지고 이게 포섭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면서 논점 정리하시면 좋았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아까 세 개를 쪼개놨잖아요. 이거. 이게 포섭되려면 술에 취한 상태, 자동차 등, 운전 행위. 이 세 개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별도 목차로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에 포섭이 되는지,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에 들어오는지, 아파트 단지 안에서 킥보드 탄 것이 운전행위에 들어오는지 이 세 개를 나눠가지고 참조 주문 끌고 와가지고 집어넣어서 된다 이런 식으로 끌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설문 3은 이제 이건 결국은 주체하자다. 이걸 이제 논점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죠? 권한이 넘어가 버린 마당에 권한 위임을 한 위임청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으니 이건 권한 없는 자의 행위니까 주체하자다. 그걸 이제 밝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주체하자에 대한 일반론을 좀 쓰셔야 돼요. 일반론을. 주체상의 하자에 대해서 주체상의 적법 요건에 대해서는 핵심은 권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제정신이어야 된다고. 그 중에 이 문제에서는 정당한 권한 가진 장관인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하나 목차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상황에서는 자기 권한 넘겨줘버린 마당에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죠. 아는 자가 했으니까 결국 주체하자로서 위법하다. 무효 사유가 됐든 취소 사유가 됐든 이 법은 다 이 법이에요. 여기서는 무슨 이 법에 효력이 있냐 없냐까지 물어본 건 아니에요. 만약에 효력이 있냐까지 물어봤다면 무효 사유는 효력이 없을 거고 취소 사유는 취소될 때까지 효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중대 명백설까지 끌고 와가지고 중대 명백설에 따라 비추어 봤을 때 주체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기 때문에 무효 사유다. 따라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면 되지만 이번 문제는 그냥 이 법 한 가지만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취소 사유가 됐든 무효 사유가 됐든 다 이 법 한 거니까요. 그렇게 결론을 맺으시면 되는 겁니다. 대충 전체 윤곽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8점짜리 있잖아요? 28점은 이거 망치면 시험 떨어져.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들 뭐 제 사례 문제부터 해서 뭐 많이 연습이 되셨을 테니까 이걸 제대로 못 썼다. 그냥 마음 비우세요. 마음 비우시면 되고.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15점짜리와 7점짜리 이거는 적당하게 어느 정도 소설 쓰고 나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너무 슬퍼하지 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28점 제대로 쓰고 그 다음 그 약술 문제 2개 어느 정도 기본 정도 쓰셨다면 합격을 기대해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뭐 자기가 쓰지 않은 못 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면서 합격할 때까지 술만 마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쓴 예시 답안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참조 조문에 제가 밑줄을 다 꺼놨어요. 이 문제를 풀어갈 때 필요한 조문들을 한번 볼까요? 먼저 참조 조문을.
그게 도로교통법 제2조. 하여튼 이번 문제는 어떤 때의 문제보다도 이 법 참조 조문을 누가 잘 참조해가지고 활용하느냐. 거기에 이제 여러분 점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문제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2조 그 정의 부분에서 도로가 뭔지가 나와 있죠. 그 도로에서 특히 그 라목이 있잖아요.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 장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닐지라도요. 도로교통법상에서는 도로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조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제 어디에 포섭하느냐 하면 그 문제 설문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 비아파트 단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외부의 차량 통행이 제한되지 않아. 이게 힌트라고요. 그걸 여기에 포섭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도로에 포섭된다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후에 보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뭔지가 설명하고 있죠. 그게 뭐가 들어가 있죠? 그 안에 보면은 그 19조에 2까지 다 합쳐보면 그 19조 2에 보면 제19호, 즉 원동기 장치 자전거 안에 뭐도 들어있다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 그럼 개인형 이동 장치가 킥보드라고 위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설문에서,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고. 그러면 자동차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합쳐서 자동차 등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자동차 등 안에 모두 들어온다고요? 자동차 등을 운전했을 때 지금 93조에 포섭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킥보드도 여기에 들어오죠. 그런 걸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문제는 누가 이 법 조문을 꼼꼼히 읽어가지고 끌고 와서 써먹느냐. 여기에 이제 결과가 달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운전이 뭔지 나와 있잖아요. 26호에 운전이란 도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로에서 차마 등을 사용하는 거. 이 차마의 차는 당연히 지금 방금 보셨던 그 자동차 등은 당연히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그럼 킥보드도 당연히 들어오고. 그럼 문제는 이제 도로에서 해야 되죠. 그럼 도로가 뭐냐가 이제 또 문제겠죠. 그 도로는 아까 2조 1호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걸 갖고 활용해서 이제 포섭을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법 조문 해석해서 주어진 사실관계에 포섭해가지고 한번 답안을 써보세요라고 출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조에 보시면 그 신호기 설치 관리는 강력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신호기 관리사무는 강력시의 자치사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일단 체크하시고, 그 다음 44조를 위반해서 해가지고 운전했을 때 운전면허 취소 정지하는 게 93조거든요. 그럼 44조에 보시면 누구든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되어 있잖아요. 그걸 저버리면 93조 요건을 충족한다고. 그럼 그걸 자르면 되죠. 술에 취한 상태, 자동차 등, 그 다음 운전은 도로에서 하는 게 운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쪼개서 목차 달아서 이 조문 들고 와가지고 포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이제 93조에 보면 시도경찰청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게 요건이잖아요. 그 요건에 포섭되는 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 요건이 뭐라고요? 44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그거라고. 그걸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포섭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이제 147조부터가 이제 위임 규정이 들어가 있죠. 위임 이탈 가는 거. 권한 넘어가는 거. 이거 갖고 이제 여러분들 사무가 넘어갔으니 기간임 사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을 위임했으면 위임 중놈의 권한은 날아가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배경 지식이 없으면 답 쓰기가 만만치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조 조문을 통해 가지고 권한이 넘어갔다는 거. 147조, 그 다음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제 86조. 그 86조에 보시면 사망에 보시면 시도경찰청장은 제 147조 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각호에 뭐가 들어있죠? 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하는 거. 이걸 갖고 이제 문제에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 보면 A 강력시 경찰청장은 관내 자전거 도로의 안전표지. 그럼 안전표지에 딱 동그라미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태풍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손상 표지 내용 잘못. 그러니까
손상되어 표준 내용이 잘못돼 가지고 이게 헷갈려 갖고 사고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 태풍이 있네? 이거 불가항력 아닐까? 이걸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두냐? 예산이 부족했대.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예산 부족 갖고는 면책 사유가 되게 어렵다는 거. 그리고 태풍 이거가 또 웬만하면 불가항력으로 안 보잖아요. 태풍은 불가항력이 될 것이고 예산 부족 두 가지가 지금 면책 사유 거리가 되겠는가? 우리 판례는 뭐 100년 만에 아니 600년 내지 1000년 만에 내린 비 정도는 돼야 불가항력으로 보잖아요. 그죠? 왕건 때 내리고 지금 다시 내린 비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런 걸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게 보시면 이제 뭐라고 돼 있죠? 그 때문에 3주 상해를 입었으니까 손해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손해 생겼으니 인과관계도 있고, 그 다음 당연히 뭐 표지판이야 영조물 맞고, 그치? 그 다음 이제 핵심은 뭐죠? 설치관리 하자가 있겠는가? 뭐 누가 보더라도 하자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성립하는 거. 근데 이제 문제거리는 뭐라고요? 이게 지금 원래 A강력시 건데 지금 국가기관한테 넘겨버렸으니까 배상 책임자는 드놈이 될겠다. 국가배상법 6조 1항이 문제되겠다. 그걸 빨리 캐치하면 금방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죠. 그죠? 그 다음 이제 갑이 이제 술 먹고 이제 일을 저질렀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동 킥보드, 이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실무에 있으면 아실 테니까 이게 전동 킥보드 가지고 이제 음주운전을 하면 이게 자기가 가진 운전면허가 다 날아가거든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게 이제 약간 내용이 좀 있는데,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문제를 만약에 좀 더 배점을 더 주가 문제를 출제했다면, 이 친구 가진 여러 면허증을 다 동시에 정지 취소시켰을 경우에, 이건 이제 특히 비례 원칙 문제가, 그 다음 뭐, 부당 결부 금지 원칙 문제, 이런 것들이 결부돼서 문제로 들어왔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갑은 보세요.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 이걸 줬다는 건 제가 보기엔 비례 원칙도 논점이 될 거리가 생길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점이 7점이다 보니까 제가 예시답안 쓸 때는 주체만 갖고 그냥 끝내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갑은 전동 킥보드는 이제 개인용 이동 장치에 해당한다고 힌트까지 줬네요. 그죠? 삶 포섭할 때 좀 쉽게 해주려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아파트 단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드러날 수 있다. 이 부분 갖고 아파트 단지 안도 뭐가 될 여지가 있다는 거, 도로에 포섭될 수 있다는 힌트를 주고 있는 거니까요. 그걸 쓰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됐죠? 자, 그러면 그 예시답안 쓴 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상세히 제가 쓰지는 않았어요. 윤곽만 제가 잡아드린 건데. 그래서 설문 1에 보시면 논점 정리한 거 보세요.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전물 책임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다. 그 중에 특히 설치관리하자, 면책사유, 이게 문제거리다. 이렇게 밝혀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표지관리사무의 성질을 반드시 밝히라고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6조 1항 가려면 무조건 이 사무가 뭐라는 걸 밝혀내야 된다고? 기관님 사무라는 걸 사무의 성질을 반드시 먼저 밝혀내고 답을 써야 되지. 이게 기관님 사무라는 거 안 밝히고 답 쓰잖아요. 까락이야, 까락, 그건. 논리 체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걸 전제하고 이걸 만든 거니까. 예, 그래서 그게 제가 적어놨잖아요. 안전표지관리사무의 성질이 기관임 사무인 경우 그때 뭐가 들어온다? 국배법 6조 1항에서 그럼 배상 책임자가 누가 되는가? 여기 이제 논점거리라는 거죠. 왜 이렇게 답을 쓰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두 번째 목차죠. 제가 논점 정리한 대로 쪼개갖고 목차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국가배상법 5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딴 말로 하면 국배법 5조 영조물 책임 성립 여부잖아요. 그래서 목차 잡은 거 보세요. 영조물 책임의 성립 요건 일반론 쭉 쓴다고요. 써놓고 사안의 경우에서 쉽게 포섭되는 거 포섭하라고. 포섭하고 주된 논점거리는 결국 설치관리 하자하고 면책사유 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별도 목차로 잡았잖아요. 잡아가지고 사안 포섭해서 결론 맺으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안에 쓰는 거 그건 뭐 여러분이 뭐 다 다뤘던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배상 책임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럼 이게 답 쓸 때 반드시 뭐부터 써야 된다? 이 안전표지관리사무의 성질이 이게 기관임 사무인지 뭔지를 빨리 밝혀내셔야 돼요. 그럼 원래 이놈 사무인데 이쪽에 있는 기관에 넘겼는지 아닌지 그걸 참조조문 활용하셔서 찾아내면 돼요. 그 보면 참조조문 보면 당연히 이건 이 친구 자치사무인데 국가의 기관에 넘겼으니까 기관임 사무다. 이걸 딱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기 전에 사무가 어떤 사무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구별 사무의 기준. 그거 여러분 다 배우셨잖아요. 그걸 간단히 쓰시고 사안 포섭해가지고
이런 사무가 이쪽으로 넘어왔으니 이건 기관임 사무다. 이렇게 딱 답을 구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무의 구별 기준 해가지고 간단히 제시하신 다음에 사무보습에서 기관임 사무 맞다. 그렇다면 이제 6조 해석에 들어가죠. 해석에 보면 영조물 설치관리, 영조물 설치관리자하고 그 다음 비용 부담자. 이 친구도 배상 책임자가 되고 이 친구도 배상 책임자가 되고 그럼 이 친구는 뭘 뜻하는가? 그건 당연히 사무의 귀속 주체잖아요. 원래 누구 사무냐는 거죠. 이거 거죠. 그죠? 그 다음 비용 부담자는 누구냐? 이거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어가 학설 판례 대립이 있잖아요. 병합설이 기본적인 다수 판례 입장이죠. 형식이든 실질이든 걸려들면 다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그건 다 연습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답을 쓰셔도 되고요. 목차를 이걸 영조물 설치 관리자 이렇게 안 쓰고 이걸 갖다가 그냥 배상 그 사무의 기속 주체로서의 배상 책임자 이렇게 쓰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개로 제가 나눠놨어요. 목차 구성을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것도 제가 아마 그 사례 강의할 때 목차를 이게 답안 쓰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하면서 제가 구분을 해놨을 거예요. 이번도 제가 다른 형태의 목차 구성해가지고 별표해놨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걸 언급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설문 2에 대해서 그 논점 정리한 거 보시면 갑이 술을 마신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동 키보드 탄 행위가 술에 취한 상태의 자동차 등을 운전한 행위에 해당되는 이제 포섭되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빵빵빵 쪼개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하는지 그 조문하려고 하면 되죠. 도로교통법 사입사조 제4항 0.03% 이상이잖아요. 이 친구는 0.05잖아. 그러니까 포섭이 되지. 그 다음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 등에 해당하는가? 이건 도교법 계속 활용하시면 되죠. 그 조문제가 다 소개해놨잖아요. 이걸 끌고 와가지고 들어오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운전행위에 해당하는 거. 운전이라는 게 또 도교법 2조 26호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쓰시고. 근데 운전이 되기 위해서는 도로에서 해야 되는데 과연 아파트 단지가 도로냐? 그 부분에 대한 판례를 혹시 아시면 판례까지 소개하면 금상첨화겠죠. 모르더라도 조문 소개하고 그냥 설문 포섭하시더라도 대시에 큰 지장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동 키보드 탄 행위도 운전에 포섭된다. 그런 식으로 결론을 맺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 설문 3은 A 강력시장 경찰상에 의한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적법하려면 주내 질은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그 중에서 주체를 꼬집어서 출제한 것이다. 그걸 이제 제시하신 다음에 그러면 주체 하자에 대한 일반론을 쓰는 거죠. 주체상이 하자라 주체가 적법해지기 대한 요건은 정당한 권한 가진 자. 그러면 제정신일 거 이건데 이 문제에서는 권한이 정당하게 있냐 없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걸 별도 목차 잡아셔서 권한이 넘어가 버렸다면 위임청은 권한을 잃게 되거든요. 그럼 이건 누구의 권한이 되죠? 관할 경찰서장의 권한이 되는데 권한이 없는 이 지금 누구죠? A 강력시 경찰청장이 해버렸기 때문에 주체 하자가 있고 따라서 이 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 계속 제가 강조드립니다만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 스타일이 뭐 전형적인 문제들만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이번 문제 스타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기본기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몇 개 외워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겠다. 그런 것에 종을 울리려고 아마 출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강의할 때도 강조하지만 시간이 처음에 좀 걸리더라도 단계 밟아서 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기본 강의할 때 이 행정법의 꼬라지가 뭔지에 대한 기본 밥그릇을 제대로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살을 붙이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두 문자 따서 외우고 하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시는 건 그 다음 문제인 거라고요. 기본적인 밥그릇이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안에 그래서 뭐 두 문자 따가지고 살만 붙인다고 해서 그게 집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외웠던 몇 개 방식대로 그대로 출제되면 이제 답 좀 썼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만 뒤틀어서 나오게 되면 뭐야 이거 왜 이따위 문제를 출제해가지고 내 인생을 꼬게 만드느냐 아무리 그래봤자 출제자들은 어떤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될 거라고요. 수험생은 약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기본적인 수험생활을 하셔야지 여러분 편한 대로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수험생활을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없다고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번 2025년 경감 성진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결과가 여러분에게 다가왔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1년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 뭐 끝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그 사례 문제 2번, 3번 가지고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합격하시면 전화 주세요. 시원한 맥주라도 한잔 하게요. 아시겠죠? 많은 합격자가 배출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출문제 해설 특강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